자, 이번에는 AFC 사우스 네 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면 서부지구 두 지구밖에 안 남습니다. 저희가 이미 32개 중에 이제 20개 팀을 다뤘고, 뭐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 한 8팀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이미 이제 실제로 프리시즌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예,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음. 저희가 개막 전에 빠르게 이제 그 서부 지구들까지 정리를 하는 게 목표인데 한번 부지런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일단 빠르게 이제 AFC 남부 지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스턴 텍산스인데요. 휴스턴 역시도 이제 리부트를 올 시즌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때가 언제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24대 0으로 앞서다가 51대 31로 역전당한 경기가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디안드레 호킨스, JJ와 디셔 마슨 모두 이제 떠났습니다. 사실 이제 사이비 목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이제 집안이 분비박산이 났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그 큰 타격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결과까지 예측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저 역시도 그랬었고, 물론 이제 디셔 마슨 선수는 본인의 문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을 들인다는 것, 인선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텍사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 NFL을 중계해드리던 시절만 하더라도 텍산스가 굉장히 좀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었었죠. 네, 어, 근데 좀 몇 년 만에 이렇게 거의 뭐 리그 최하위에 항상 뭐 손꼽히는 이제 후보로 좀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네.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차근차근 오프시즌 행보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감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빌 오브라이언이 이제 물러난 이후에 음, 매년 감독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미오 네. 크레넬, 데이비드 컬리, 러비 스미스에 이어서 디메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번에 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이 라이언스 감독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라이언스 감독이 조금 오래 했으면 좋겠다. 예, 뭐 결과와 상관없이 네, 1년 네. 만에 또 경질이 되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 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음,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엠스플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전생의 기억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미코 라이언스가 이 텍산스와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이 2006 드래프트로 돌아가면 그 당시 이제 2라운드 전체 33번으로 텍산스에 지명이 됐었던 디미코 라이언스였고요. 텍산 시절에 이제 미들 라인베이커로 뛰면서 두 번이나 프로볼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던 뭐 그런 이력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디미코 라이언스를 좋은 선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그 6년 계약을 줬거든요. 음. 물론 이제 그 코치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감독으로서 보여준 것이 없는데 6년 계약을 줬다? 글쎄요.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음, 앞서 얘기했듯이 1년 만에 계속 감독을 갈아치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지나치게 장기 계약을 주는 것도 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음, 그래서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라이언스의 선수 시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2006년에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 생활 동안 이제 실적이 있었고 2011년까지 이제 텍산스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선수를 뛰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글스로 이적을 했다가 2015 시즌에 이제 은퇴를 했고 음, 17년부터 이제 나이너스에서 코칭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뭐 단계별로 좀 승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까지 좀 올라갔던 인물인데 2021년부터 22년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살라가 제츠 감독으로 떠난 이후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2년간 맡았던 인물로 또 팬들에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디미코 라이언스에게 6년 계약을 안겨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리빌딩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라이언스 영입과 함께 이제 새로운 쿼터백도 지명을 했습니다.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CJ 스트라우드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한 휴스턴 텍산스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가 풀네임은
컬리지 버나드 스트라우스 4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3세가 되겠죠. 2015년에 이 스트라우드 4세가 13살 때 아버지가 여러 이제 중범죄에 걸리면서 38년형을 받고 음,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유년기를 보냈었고, 그럼에도 이 선수가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잘 성장을 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1학년 때는 레드 셔츠를 입었었는데 2021, 2022 이제 두 시즌을 뛰고 프로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두 시즌에 모두 이제 빅텐의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존의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쿼터백들이 듀얼 스렛형 쿼터백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선수는 프로 스타일 쿼터백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빅텐에서 2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선수가 종전에 드류 브리스였다 그래요. 근데 그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이 선수가 또 2년 동안 보여준 임팩트는 대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지금 이 프리시즌도 두 경기를 이제 진행한 상황에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걸 좀 보면 뭐 디미클 라이언스와 스태프들이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는 이제 패스 정확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최근 2년 동안 이제 데이비스 밀스가 텍산스의 주전 쿼터백 역할을 했었는데 뭐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던 재능 그리고 이제 주어진 팀의 뭐 전체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드션 왓슨과 함께 나름 황금기를 겪었던 텍산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음, 이제 성에 차는 뭐 쿼터백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 CJ 스트라우드를 뽑았고 앞서 이야기 주신 85개의 터치다운뿐만 아니라 2년 동안 8,132 패싱 야드를 던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굉장히 기록적으로도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고, 뭐 최종 이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2년 연속 하이즈만 트로피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뭐 대학 시절에서는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 선수의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방의 압박이 없다면 이제 타이트한 윈도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패스를 던질 줄 안다. 그리고 음, 스윙 모션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다. 그리고 포켓 밖을 벗어나서 좀 뭐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이제 패스 연결을 시도하다가 뭐 턴오버를 내주기보다는 뭐 짧은 체크다운 패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공을 버리는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좀 영리하게 잘 하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줄 안다. 이게 좀 사실 음, 대학 선수들에게는 뭐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특성인데 이 스트라우드는 그렇죠. 좀 그런 면모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이 선수의 연착륙이 휴스턴 텍산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프리시즌 경기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라인이 좀 힘든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올 시즌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루키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뭐 일단 이제 자신의 발을 무기로 뭔가 뭐 또 다른 뭐 옵션을 좀 가져가기는 어려운 유형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포켓에 많은 선수들로 좀 붐빌 때 좀 대처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음, 컨택을 당했을 때 밸런스를 쉽게 잃어버린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세컨 음. 옵션, 서드 옵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올수록 좀 단점이 노출이 되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말씀해주신 오펜시브 라인이 좀 잘 버텨주는 것이 이 스트라우드의 데뷔 시즌 어떤 연착륙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업 쿼터백으로는 이제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데이비스 밀스 선수도 있고 버팔로에 있었던 케이스 키넘 선수에게 또 2년 625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뎁스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뭐 그렇지만 일단은 스트라우드가 좀 건강하게 또 뭐 큰 시행착오 없이 좀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이제 텍산스의 가장 뭐 기대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러닝백 쪽은 그래도 좀 스트라우드가 믿고 뭐 같이 플레이를 할 만한 라인업이 꾸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뭐
지난 시즌 휴스턴의 한 줄기 빛과 소금이었던 이 데미안 피어스 선수가 여전히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고 풀백 앤드류 백 선수를 2년 625만 달러를 이제 안겨주고 또 영입을 했는데 여기다가 데빈 싱글테리 선수도 1년 275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음, 뭐 러닝백은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리시버죠. 네. 사실 이제 브랜든 쿡스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이제 음, 기존에 있던 니코 콜린스가 넘버원으로 이제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 FA 시장에서 로버트 우즈라던가 노아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사오기는 했어요. 근데 음, 로버트 우즈도 사실 2018-19 시즌 램스에서 1000야드 이상을 넘기던 그 우즈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 뭐 음, 노아 브라운도 지난 시즌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해도 뭐 그렇게 아주 글쎄요 뭐 폭발력 있고 뭐 쿼터백이 믿고 던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옵션이라는 데까지는 좀 뭐 합격점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우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그냥 믿고 던질 수 있는 리시버가 사실은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음. 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충 한 3시 합쳐서 1100야드 찍으면 그 기대치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니코 콜린스가 좀 스텝업을 해줘야겠죠. 음. 음,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서 이제 댈러스에서 뛰던 달튼 슐츠를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리시빙 쪽에서 나름 좋은 이제 커리어를 쌓아왔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리시버들의 짐을 좀 나눠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스트라우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앞두고 이제 그 레프트 태클 라라미 턴실과 3년 7,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고 라이트 태클 타이터스 하워드와도 이제 3년 5,6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태클과 연장 계약을 모두 맺었고 라이트 가드 샤크 메이슨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3년 3,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안겨줬는데 뭐 그 외에 이제 지난 시즌에 1라운드 전체 15번으로 뽑았었던 레프트 가드 캐니언 그린 거기다가 어, 올 시즌에 이제 2라운드에서 뽑았었던 루키 센터 이제 주크스 크로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도 사실 의문인데다가 지금 이 타이터스 하워드 선수가 연장 계약을 맺자마자 이제 손부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결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라이트 글이 없는 만큼 이런 시즌 초반을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어 글쎄요. 네, 스트라우드에게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시즌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음. 샤크 메이슨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좀 뭐 본인의 이름값 대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은 있었어요. 근데 음, 어쨌든 현재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에는 뭐 굉장히 좀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럼블락킹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피어스와 싱글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 레러미 턴실은 사실은 이제 트레이드 영입 당시에 이제 워낙 큰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조금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씌워져 있었기는 했지만 이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는 지난 시즌에 뭐 상당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턴실만큼은 그래도 좀 믿고 갈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이제 루키 센터를 기용하는 것이 좀 루키 쿼터백까지 있다 보니까 이 루키 센터 쿼터백 조합이 얼마나 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한 시즌을 치러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턴실이야 건강만 하다면 여전히 리그 최고의 이제 패스 블로커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뭐 스트라우드 선수에게는 이제 미들맨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캐년 글린과 주크스 크록스 뭐 요쪽 라인이 얼마나 좀 해주느냐 뭐 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수비에서도 이제 큰 선수 보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CJ 스트라우드 다음 순번으로 뽑힌 이제 엘라베마 출신의 엣지 러셔 윌 앤더슨 주니어 선수가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이 될 텐데
이 선수를 뽑기 위해서 23년도 1라운드 전체 12번 픽, 2라운드 전체 33번 픽, 그리고 내년도 1라운드 픽, 3라운드 픽을 주고 올해 1라운드 전체 3번, 그리고 올해 4라운드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 픽을 이 윌 앤더슨 주니어 선수에게 사용을 했는데 이 선수가 또 대학 시절에 2년 연속 만장일치 올 아메리칸 그리고 2년 연속 퍼스트 팀 SEC 그리고 2년 연속 SEC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 대학 최고의 수비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브론코 나골스키 트로피를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했던 선수들의 명단을 좀 살펴보면 은나무 콩수 선수도 있었고 루키 클리, 에런 도날드, 브래들리 첩, 조시 앨런, 체이스 영 이런 이름만 들어도 되게 쟁쟁한 선수들이 그 명단에 올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 중에 2년 연속 수상했던 선수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2년 연속으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 패스러시, 런 디펜스 모두 이제 그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좀 실링이 높다.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쿼터백이라는 이제 포지션 밸류를 제외하고 이 선수의 순수한 어떤 포텐셜과 재능 이런 걸로만 보면 뭐 1, 2번에 뽑혔던 브라이스 영이나 CJ 스트라우드보다 이 3번에 뽑힌 엘러바마 출신의 윌 앤더슨 주니어가 압도적인 1위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텍산스가 이제 애리조나와의 어떻게 보면 대형 트레이드, 그러니까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3번 픽을 가지고 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글쎄요, 뭐, 좀 대학 선수가 뭐 중학교 리그나 고등학교 리그에 가서 뛴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좀 리그의 밸런스를 좀 파괴하는 그런 기록들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좀 살펴보면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 3년 모두 이제 주전으로 뛰었는데 3년 동안 34개 반의 색, 58개 반의 태클 포 로스, 그리고 204개의 태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색은 보통 좀 엣지 러시죠. 그다음에 태클 포 로스는 뭐 주로 뭐 디펜시브 태클이나 뭐 음. 라인베커, 그다음에 태클도 이제 좀 라인베커들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렇게 다 압도적인 퍼포먼스 기록을 찍은 선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학 무대를 평정했다는 말만으로는 좀 오히려 좀 수식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선수가 뛰었던 리그가 다른 리그도 아니고 SEC잖아요. SEC에서 최고의 선수였다? 사실은 그 말 자체로 그냥 대학 리그 최고의 선수였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인데 2년 연속으로 최고의 선수에 선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 이 선수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은 쉽게 좀 가늠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격에서 CJ 스트라우드 수비에서는 윌 앤더슨 주니어 정말 그 공수 양면에서 키가 돼줄 수 있는 선수들을 각각 1라운드 전체 2번, 3번에 지명을 한 휴스턴 텍산스이기 때문에 기대대로만 잘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텍산스의 미래는 밝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신 있게 트레이드업을 하면서 1라운드 픽을 태울 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그 브라운스가 디셔 왓슨을 아주 이제 비싼 값에 잘 이제 사가줘서 1라운드 픽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윌 앤더슨 주니어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스냅이 이루어지자마자 굉장히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통해서 뭐 상대 라인을 좀 헤집는 능력이 탁월하고, 상대의 블로킹 스킴을 이해하고 어떤 파괴할 줄 아는 이제 스마트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선수가 아주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뭐 키가 압도적으로 크거나 해서 어떤 이제 피지컬로 상대를 뭐 압도한다기보다 어떤 테크닉, 그다음에 뭐 스피드, 이제 스마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로 이제 뭐 대학 선수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제압을 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프로 컴패리즌이 지금 칼릴 맥으로 되어 있던데 과연 뭐 프로 무대에서도 이제 그러한 자신의 기술들이 잘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텍사스 팬들의 기대치는 결국 JJ 와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음, JJ 와트가 물론 팀을 뭐 슈퍼볼이나 뭐 우승까지 이끌지는 못했지만 뭐 팬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뭐 리그를 대표하는 정말 전설적인 수비수로서 한동안 이제 전성기를 누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윌 앤더슨 주니어가 JJ 와트의 좀 후계자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CJ 스트라우드가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 드셔놨으는 후계자가 되어주기를 예, 뭐 텍사스 팬들은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게 두 선수가 이제 리빌딩의 두 축이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쪽에서 보면 이제 뭐 말리 콜린스와의 이제 2년 연장 계약 2,3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고 셸든 랭킨스 선수를 1년 975만 달러, 뭐 하산 리치웨이 선수, 그리고 뭐 체이스 위노비치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뭐 뎁스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라인베커 쪽에서 뭐 코리 리르턴 그리고 덴젤 페리먼 이런 선수들이 왔고 세컨더리 쪽에서도 이제 코너백 샤킬 그리핀, 뭐 나이너스에서 뛰었던 이제 지미 워드 선수가 좀 대형 영입이 되겠죠. 2년 1,3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데리고 왔고 MJ 스튜어트와 이제 2년 6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수비에서도 뭐 나름대로의 뭐 보강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수비에서 아직까지 뭔가 수비의 힘으로 경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뎁스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일단 뭐 1선에서부터 3선까지 베테랑들이 또 조금씩 수혈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함께 뭐 코어가 되어줘야 하는 데릭 스팅리라던가 이 윌 음, 앤더슨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좀 빠르게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앞서 언급했던 감독 디미코 라이언스가 이 나이너스의 강력한 디펜스에 또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디미콜 라이언스가 이제 디펜시브 마인디드 코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또 턴어라운드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에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일으키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면 뎁스가 사실은 이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리빌딩의 방향이 올바르다라는 거 정도로 올 시즌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 팀의 전력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제이제이 와 선수가 돌아옵니다. 텍산스의 링 오브 아너에 이제 헌액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0월 1일 월요일에 이제 헌액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안드레 존슨 그리고 이제 작고한 구단주 람 맥네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텍사스의 링 오브 아너에 헌액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CBS 스튜디오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음. 10월 1일이면 이제 뭐 시즌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겠죠. 네, 그래서 만약 4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행사에 어 JJ 와트와 윌 앤더슨 주니어의 좀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네, 음, 그것도 또 텍사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뭐 하나의 그림, 뭐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사실 이제 그 마지막 우승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기도 했었던 그 애리조나 행이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승을 못할 것 같았으면 텍사스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실 이제 그 원 클럽맨으로 은퇴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영예잖아요. 어, 이거는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엔 맞는 선택이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텍사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림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휴스턴 텍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